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빠르게 늘던 사망자 숫자는 3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2004년 스리랑카 지진 때보다도 더 많아지면서 21세기 들어 발생한 재난 가운데 5번째로 희생자가 많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란 전망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오늘은 진앙과 가장 가까운 도시에 나가 있는데요.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걸 사실상 포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민경 기자, 뒤로 현장 모습이 보이는데 정확히 어디에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은 튀르키예 산리우르파에서 이디야만으로 또 가지안테프를 돌며 참사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그중 진앙과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 카르만 마라슈입니다. 강진이 가장 먼저 도달한 만큼 가장 피해가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거대한 돌무더기는 한때 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또 이쪽으로는 정육점과 옷가게가 있던 5층짜리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맞은편은 원래 번화가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동, 강남역 같은 곳으로 약 500m 되는 길 양쪽에 온갖 상점들이 즐비했는데 지금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실종자 수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 공원에는 실종된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실종자가 아니라 시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바닥에 천을 깔고 기도를 드리다 결국 울음을 터뜨렸는데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상황을 물어보니까 해외에서 일하다 소식을 듣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을 단 한 명도, 살아있는 가족을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오늘까지 가족들의 시신을 8명이나 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는 재앙이다,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Bir bina yıkılsa müteahhit hatalı derim ama yer boş, insanlar hatalı. 네, 그리고 지금 거기는 진앙에서 가장 가깝고 또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그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검은색 가방들을 곳곳에서 봤는데요. 방치된 시신들입니다. 이미 병원이나 장례식장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트럭에서 숨진 가족들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에게 물으니 시신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실시간으로 사망자를 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원 확인을 하고 장례를 하는 것이 절차지만 일단 매장지로 보내서 지금은 집단으로 매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임시 천막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리포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지진 피해 현장입니다. 대형 경기장을 빼곡히 채운 흰 점들이 회색빛 건물 잔해와 대조를 이룹니다. 강진이 훑고 간 도시의 공터마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로 마련한 천막입니다. 하지만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천막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바닥에 박스를 깔고 두꺼운 옷과 담요까지 껴입어도 냉기는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Bugün de buraya geldik. Çadıra girdik ama donu yok. Vallahi hep altı sudur. Hiç ısınmıyor. Donu yok vallahi soğuktan. Daha sabahtan 2 gündür daha yeni orada çorba verdiler getirdik ısıttık. 이마저도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수용하긴 턱없이 부족해서 차이나 길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는 지난 월드컵에서 관람객용으로 마련했던 컨테이너 숙소와 카라반 만 대를 튀르키예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카르만 마라슈에서 JTBC 백민경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 긴박했던 모습들이 CCTV 화면들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아이들과 환자를 먼저 챙기는 직원들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지용 기자입니다. 병원 건물이 흔들리자 간호사와 경찰들이 병실로 달려갑니다. 복도에 전기가 끊기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아기들과 환자를 먼저 탈출시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신생아들이 있는 인큐베이터실로 향합니다.
두 간호사는 진동이 멈출 때까지 인큐베이터를 두 팔로 꼭 붙잡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의 한 병원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CCTV에 찍힌 순간입니다. 튀르키예 보건부 장관은 이 영상을 SNS에 올리며 지진 속에서도 스스로를 희생해 아픈 아이들을 구해냈다며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가로등이 부서지고 건물이 무너지며 도로가 한순간에 먼지구름으로 뒤덮이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환자들을 먼저 구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현장에는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재난 속에 힘겹게 살아남은 아이들이 또 다른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이 내용은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생사의 고비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아이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추위와 배고픔, 여진의 공포 속에 내던져졌습니다. 특히 부모와 형제, 자매를 모두 잃고 홀로 남은 아이들에겐 살아남아도 막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가족사회복지부는 현지 시간 지난 10일 기준 잔해 속에서 구조된 아이들 가운데 260여 명이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가운데 160여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수는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아이들에 대한 당국의 체계적인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재난에서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은 인신매매, 성폭력, 착취, 학대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봐줄 친인척을 찾고 있지만 그마저 집을 잃거나 다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